강지훈 대표의 사무실은 서울의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복잡하게 얽힌 회색의 선과 점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모든 것이 데이터와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였고 효율성은 유일한 미덕이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한 기술 제국의 정점에서 그는 스스로 얼음으로 된 성벽을 쌓아 올린 고독한 황제였다. 그는 현재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 회의 중이었다. 화면 속에서 슈트를 차려입은 노회한 투자자들이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그들의 우려를 하나씩 분쇄해 나갔다. 그의 답변에는 어떤 수사나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사실과 완벽한 데이터 분석만이 존재했다. 시장 예측의 오차 범위는 0.3% 미만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 그 데이터를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 화면 너머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상대를 압도적인 논리로 제압하고 어떤 감정적 동요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강지훈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업계 최고로 이끌어온 방식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의 충실한 비서인 윤 실장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음 성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대표님, 오늘부터 신입 인턴들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보고서 올려두었습니다. 윤 실장의 말에 강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최고가 아니면 내보내. 그에게 인턴은 소모품에 가까웠다. 수많은 부품 중 가장 뛰어난 것만이 살아남아 기계의 일부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같은 시간 그가 있는 초고층 빌딩의 아래층에 위치한 인턴 교육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야망으로 공기는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명문대학에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주고받는 그들 사이에서 이수연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보였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인사팀장의 현란한 회사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다른 인턴들은 한마디라도 더 어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수연의 시선은 한쪽 벽에 설치된 사내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복잡한 데이터가 흐르는 화면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론적 비효율성을 발견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오후에는 사내 투어가 진행되었다. 인턴들은 선망의 눈빛으로 최첨단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들의 발걸음이 케르베로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연구개발 부서의 보안구역 앞에 멈춰섰다. 바로 그때 삼엄한 보안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수석 연구원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는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턴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역방향 암호화 모듈에서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다른 인턴들이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이수연의 귀에는 오직 그가 언급한 기술적인 문제만이 꽂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몇 가지 다른 접근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인턴일 뿐이었다. 감히 대표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시선이 무심하게 인턴들 무리를 한번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은 이수연의 얼굴 위를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하지만 그 짧은 1초의 순간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가 그들 사이에 희미하게 그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톱니바퀴의 중심과 가장 작고 이름 없는 톱니바퀴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다. 마침내 부서 배치가 발표되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인턴들은 모두 핵심 부서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수연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렸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회사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레거시 시스템 관리팀이었다. 사실상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낡은 코드를 유지 보수하는 한직이었다. 몇몇 인턴들이 그녀를 향해 동정 섞인 비웃음을 보냈지만 이수연의 표정에는 어떤 실망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낡은 컴퓨터와 산더미처럼 쌓인 매뉴얼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풍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시끄러운 경쟁과 위선적인 관계 맺기보다 조용히 논리와 싸우는 이 자리가 그녀에게는 훨씬 더 적합한 곳이었다. 그녀는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시스템의 코드라인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10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하지만 더없이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첫 번째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얼음 성벽의 황제와 보이지 않는 천재,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연이 배정받은 레거시 시스템 관리팀의 사무실은 건물의 심장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2층 섬과 같은 곳이었다.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다른 부서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의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다. 정년을 앞둔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조용히 은퇴할 날만을 기다리는 듯했고 그들에게 인턴은 그저 커피를 타오거나 복사를 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팀장은 그녀에게 수십 년 된 낡은 시스템의 버그를 수정하는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던져주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스파게티처럼 얽히고 설킨 코드의 미로를 탐험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수연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복잡하게 꼬인 코드는 풀어야 할 흥미로운 퍼즐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버그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리팩토링하여 시스템의 속도를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작업 과정을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서로 꼼꼼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팀장은 그녀의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랍 속에 던져 넣었다. 그의 눈에 이수연은 그저 조용하고 말 잘 듣는, 그래서 부려먹기 편한 인턴일 뿐이었다. 그녀의 비범함은 그들의 무관심이라는 두꺼운 벽에 가려져 아무런 빛도 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권력 상층부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민석 부사장은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이사회 의원 중 한 명과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가 뱉어내는 단어들에는 교묘한 독이 묻어 있었다. 강 대표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하지만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에 회사의 모든 명분을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좀 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강지훈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을 안정적인 대안으로 포장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강지훈에 대한 뿌리 깊은 질투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배경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과 달리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정상에 오른 강지훈은 그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벽이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할 목표였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반역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강지훈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거대한 제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핵심 없는 미사역으로 가득 찬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 그가 무심하게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레거시 시스템 관리팀에서 올라온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보고서였다.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기술 문건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인턴 이수연이 작성한 낡은 데이터 로깅 모듈 최적화에 대한 분석 자료였다. 지루하고 하찮은 업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하찮지 않았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날카로웠고 해결책의 논리는 군더더기 없이 우아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시스템 효율을 예측치보다 훨씬 크게 끌어올렸다. 그것은 인턴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숙련된 전문가의 결과물이었다. 강지훈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완벽한 일 처리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끌렸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기로 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쓸만한 부품. 딱 그 정도의 관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음 같은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인 것만은 분명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그의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강지훈과 최민석의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지훈이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도중 최민석이 예상했다는 듯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표님, 프로젝트의 예산 초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고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차트를 띄웠다. 초에 부사장께서 말씀하신 예산 초과분은 경쟁사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돌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죠. 이 투자로 인해 우리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을 벌었고 이것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의 5배가 넘습니다. 그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데이터로 최민석의 주장을 완벽하게 분쇄해버렸다. 회의실 안에서 최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정면 대결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이수연은 복잡한 코드 최적화 작업을 막 끝내고 늦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서 느끼는 조용한 만족감은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녀가 가방을 챙기려던 순간 모니터의 다른 부서에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시스템 전체 경고 메시지가 잠시 떴다가 사라졌다. 보통의 경우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사소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 그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되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에러 로그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운 직전에 기록된 데이터의 흐름이 일반적인 하드웨어 오류의 패턴과 미세하게 달랐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파동처럼 보였다. 하지만 로그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는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이미 거대한 체스판의 중심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방금 목격한 것이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심장부인 중앙통제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십 명의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스크린 월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인공지능의 핵심 학습 알고리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를 일으키며 오염된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과 같았다. 프로젝트 런칭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벌어진 최악의 재앙이었다.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의 절규에 가까운 보고에
통제실의 공기는 절망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이제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통제실의 두꺼운 방음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소란스럽던 공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압박감은 방 안의 모두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현란하게 변하는 데이터 화면을 잠시 응시하더니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오염이 시작된 최초 시점은? 오염 데이터의 확산 패턴은? 그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그의 팀은 이번만큼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제안했다. 대표님, 시스템 전체를 몇 주 전의 상태로 롤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실패 선언이었다. 롤백은 몇 주간의 작업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시에 정해진 출시일을 맞출 수 없게 함을 의미했다. 회사의 주가와 신뢰대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실패는 선택지에 없다. 그의 그 한마디는 엔지니어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더 이상의 변명은 용납되지 않을 터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는 케르베로스 알고리즘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화면 속의 오류는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비웃는 듯했다. 그것은 어떤 논리적 패턴도 따르지 않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기계 속에 숨어든 악령과도 같았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름도 얼굴도 희미한 한 인턴이 작성했던 보고서. 낡고 단순한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논리의 우아함과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만큼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이수연. 그는 마침내 그 이름을 떠올렸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자신의 최고 엔지니어 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작 인턴에게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다니. 하지만 지금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조했다. 레거시 시스템 관리팀의 이수연 인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해. 윤 실장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놀랐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거대한 제국에서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이수연은 팀장에게서 대표 호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팀장은 그녀가 사고를 쳤다고 확신하는 듯한 얼굴로 혀를 찼다. 대표 사무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긴장감보다는 호기심을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그녀의 조용했던 인턴 생활에 찾아온 가장 큰 사건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강지훈의 사무실은 거대한 얼음 궁전 같았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어떤 인사나 서론도 없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무작위로 발생한 변칙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에 무작위란 없다고 믿는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당신이 쓴 레거시 모듈 보고서를 읽었다. 당신은 시스템을 다른 각도에서 보더군. 이 코드를 봐. 그리고 당신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 그것은 시험이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그는 이 이름 없는 인턴을 거대한 상어떼가 들끓는 수족관 한가운데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이수연은 거대한 화면 앞에 섰다.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인공지능의 코드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그녀의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두려움 대신 복잡한 퍼즐을 마주한 장인의 희열과도 같은 묘한 흥분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눈이 데이터를 훑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백만 개의 정보 조각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희미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 치명적인 오류의 파동이 며칠 전 그녀가 우연히 목격했던 그 사소한 서버 다운의 로그와 기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텅 빈 사무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이건 버그가 아닙니다, 대표님. 이건 메시지입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이수연의 그 한마디는 정적에 잠겨있던 강지훈의 사무실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회의론과 호기심으로 동시에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설명을 요구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로웠다. 이수연은 주눅들지 않고 거대한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데이터의 흐름을 가리켰다. 그녀는 전문가의 언어로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데이터 오염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특정 노드에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서명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서버 다운 기록을 불러와 나란히 비교했다. 두 개의 파동은 기묘할 정도로 일치했다. 그때의 서버 다운은 테스트였을 겁니다. 이 치명적인 공격을 실행하기 전 시스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던 거죠. 그녀의 추리는 대담했지만 그 논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강지훈은 순식간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고도로 계획된 내부의 적에 의한 사보타주 행위였다.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수석 연구원에게 연락해 케르베로스 통제실을 즉시 폐쇄하고 모든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수연에게는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을 부여했다. 그의 팀 전체가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이름 없는 인턴이 해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렇게 강지훈과 이수연 단 두 사람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통제실의 모든 엔지니어들은 갑작스러운 퇴실 명령에 당혹감과 굴욕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아무도 황제의 명령에 토를 달지는 못했다. 거대한 통제실 안에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과 키보드 소리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거시적인 전략을 지시했고 이수연은 코드의 미시적인 세계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허물어져 갔다. 강지훈은 코드의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유영하는 이수연의 모습에서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혹은 그를 뛰어넘는 천재였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때로는 그의 생각지도 못한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지성에 필적하는 상대를 만난 것이다. 이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다. 그들은 대화가 아닌 코드로 서로 소통했다. 수백만 개의 코드 라인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지성을 탐험하며 전에 없던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범인이 남긴 디지털 서명을 열쇠 삼아 코드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문을 찾아냈다. 그것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 통로였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악성 코드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파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공식 런칭 몇 시간 전에 외부 서버로 빼돌린 뒤 내부의 모든 자료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시한폭탄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방해를 넘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모든 것을 훔쳐서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이수연은 해독 코드를 완성했다. 그녀는 시한폭탄을 해체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이 사용했던 백도어 자체를 완벽하게 폐쇄하는 패치를 만들어냈다. 최악의 위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통제실 안에는 탈진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서울의 아침을 알리는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버린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며 따뜻한 존경심이라는 감정이 흘러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한편 최민석 부사장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엔지니어 팀 내부에 심어놓은 첩자는 정체불명의 인턴 하나가 밤사이에 모든 것을 해결해버렸다고 보고했다. 최민석은 경노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름 없는 애송이 하나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인턴이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위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인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처리해. 이수연은 자신의 어깨에 덮인 재킷의 온기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지훈이 창가에 서서 도시의 새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읽혔다. 당신은 프로젝트 하나를 구한 게 아니야, 이수연 씨. 이 회사를 구한 거야.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야. 케르베로스 보안팀에서 내 직속으로 일하게 될 거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진실을 파헤친 대가로 그녀는 이제 어둠 속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수연의 새로운 자리는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마련되었다. 강지훈이 하룻밤 만에 인턴에서 정식 연구원으로, 그것도 자신의 직속 팀원으로 발령 내린 것은 회사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바로 어제까지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던 수석 엔지니어들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이수연이 대표의 눈에 띄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근본 없는 낙하산으로 보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수연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그녀가 지난밤 회사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간결하지만 무게감 있게 설명했다. 이수연 연구원은 여러분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직급이나 경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판단은 나의 판단과 같습니다. 그의 선언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다른 모두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이기도 했다. 그는 이수연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범인이 남긴 악성 코드를 분석하여 그의 코딩 습관 논리 구조,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프로파일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범인의 두뇌를 해부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작업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과 질투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코두의 세계 속으로 깊이 침잠했다. 그녀와 강지훈 사이에는 이제 이전과 다른 종류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공식적인 상하 관계 너머에 서로의 지성을 인정하는 동료와의,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한 긴장감이었다. 한편 최민석 부사장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수연의 신상 정보를 보고받았다. 평범한 가정 장학생 이렇다 할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 그런 애송이에게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더욱 들끓게 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더 교활하고 은밀한 다음 계획을 세웠다. 다시 코드를 이용한 공격은 이수연에게 간파당할 것이 뻔했다. 이번에는 그녀 자신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에게 이수연에게 부여된 최고 등급의 보안, 접속 권한을 해킹하여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비공식 마케팅 자료 하나를 외부 기술 전문 블로그에 유출시키라고 지시했다. 자료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내부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터였다. 그리고 모든 디지털 증거는 완벽하게 이수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될 것이었다. 계획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 유명 테크 블로그에 케르베로스의 미공개 핵심 기능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올라왔다. 업계는 술렁였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내부 보안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문제의 자료는 이수연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그녀의 접속 코드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최민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강지훈의 독단적인 인사조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소리 높여 비난했다. 대표님께서 책임감 없이 승진시킨 저 인턴이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회사의 보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당장 저 직원을 해고하고 대표님께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의 공격은 강지훈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수연을 감싸면 무능한 리더가 되고 그녀를 해고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조사실에 불려온 이수연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강지훈은 보안팀의 보고와 최민석의 날 선비난, 그리고 이수연의 굳건한 눈빛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디지털 증거가 아닌 자신의 직감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 로즈 파일은 조작될 수 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나는 이수연 연구원의 사람됨을 믿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아닙니다. 이 조사는 여기서 종결합니다. 대신 어떻게 우리 회사의 보안 로그가 이토록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죠.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동원해 그녀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최민석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강지훈은 이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그녀 자신의 분석을 물었다. 그녀가 자신의 접속 권한이 어떻게 도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가능성들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업무적인 내용을 넘어선 깊은 교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직장을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할 때 유일하게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선언해준 것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 팽팽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음 같던 눈빛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람됨을 안다고 말했어. 사실은 더 알고 싶어졌어. 그의 그 한마디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져 내렸다. 서로의 지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 감정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보안팀장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유출 경로를 재분석했습니다. IP는 위장되었지만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지는 이 건물 내부입니다. 부사장님 집무실의 네트워크 대역으로 확인됩니다. 조용한 확신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싸움이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이제 막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최민석의 네트워크에서 유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바꾸어 놓았다. 이제 적의 정체는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의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마주 앉았다. 강지훈은 드물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최민석은 창업주의 아들이자 회사의 주요 주주야. 확실한 물증 없이는 그를 끌어내릴 수 없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될 거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이수연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증거가 없다면 만들게 하면 됩니다. 뱀을 굴 밖으로 나오게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위안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오히려 꼬리가 잡힐 위기에 처하자 최민석은 초조해졌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획을 수정하여 훨씬 더 대담하고 위험한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사보타주나 강지훈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니었다. 케르베로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전체를 훔쳐 경쟁사인 헬리오스테크에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마감 시한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였다. 이번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였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인 수석 엔지니어에게 누구도 탐지할 수 없는 초소형 하드웨어 키로거를 케르베로스 메인 서버에 몰래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 장치는 서버에서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여 외부로 무선 전송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이였다. 소프트웨어적인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은밀한 공격이었다. 이수연은 케르베로스 보안팀의 일원으로서 시스템 전체의 동작을 프로파일링하는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코드의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시스템의 모든 자동 보안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는 지극히 미세한 크기의 데이터 패킷이 불규칙적으로 외부로 전송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광활한 사막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발견이었다.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이 현상을 분석했다. 이것은 외부에서의 해킹이 아니었다. 시스템 내부에 물리적인 도청 장치가 심어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누군가 최고 등급의 보안 구역인 서버실에 직접 침투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강지훈은 즉시 서버실의 모든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비밀리에 확보했다. 그들은 몇 시간에 걸쳐 녹화된 영상을 샅샅이 훑었다.
마침내 그들은 의심스러운 장면을 찾아냈다. 최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수석 엔지니어가 심야 시간에 예정되지 않은 장비 점검을 이유로 서버실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가 메인 서버 렉 근처에서 머문 시간은 불과 몇십 초, 그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범인의 손 역할을 한 공범은 특정되었다. 하지만 그가 최민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섣불리 그를 체포하거나 서버를 수색하면 최민석에게 그들의 움직임이 노출될 것이 뻔했다. 그들은 덫에 걸린 쥐처럼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고 두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에서 함께 지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텅 빈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일과 상관없는 대화가 그들 사이에 오갔다. 강지훈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코딩에 집착하는 거지?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논리 정연한 코드의 세계에서 유일한 평안을 찾았던 이야기였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강지훈은 그녀의 강인함의 근원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고 있었다. 대화가 끝나고 이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에게 새로운 계획이 떠오른 것이다. 덫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덫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하드웨어 키로거를 섣불리 제거하는 대신 그것을 이용해 적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자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허니팟을 만드는 것이었다. 즉, 진짜와 거의 흡사하지만 미세한 오류와 추적 장치가 숨겨진 가짜 케르베로스 소스 코드를 만들어 범인이 그것을 훔쳐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강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역의 기회였다. 그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사무실을 그들만의 비밀 작전실로 삼았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위에 이 복잡한 역스파이 작전의 개요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이제 적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신자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비밀 작전실이 된 낡은 사무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첨예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 본부가 되었다. 이수연은 가짜 케르베로스 소스 코드, 즉 허니팟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적의 최고 전문가들까지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만큼 정교하면서도 그 안에 치명적인 추적 장치와 의도된 결함을 심어놓는 고도의 기만 작전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 즉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독립 서버와 최고 사양의 장비들을 조용히 제공했다. 그는 또한 경쟁사인 헬리오스 테크가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장 탐낼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허니팟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의 협업은 완벽한 이중주와 같았다. 그는 지휘자였고 그녀는 가장 뛰어난 연주자였다. 밤샘 작업이 이어지면서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더 짙고 농밀해졌다. 일에 대한 열띤 토론은 어느새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다. 그들은 늦은 새벽 텅 빈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상처와 꿈을 공유했다. 강지훈은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외로움과 압박감을, 이수연은 평범함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왔던 자신의 거대한 재능과 열망을 서로에게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붉은 여명이 창가를 물들일 무렵 강지훈이 불쑥 물었다. 인턴 기간이 끝나면 뭘 할 생각이지? 그의 질문은 단순한 상사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에 자신이 함께하고 싶다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다. 이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수줍게 대답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제게는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은 강지훈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교류는 위험하면서도 강렬했다. 같은 키보드를 향해 동시에 뻗은 손이 스치는 순간, 서버 렉 너머로 마주친 시선이 평소보다 길어지는 순간,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쌓여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서로의 지성에 대한 존중은 이미 연모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허니팟이 완성되었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다. 강지훈은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명목으로 핵심 코드를 특정 서버 파티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그의 시나리오는 완벽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민석의 첩자인 수석 엔지니어는 이것이 완성된 최종 버전을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덧친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물었다. 이수연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데이터가 하드웨어 키로고를 통해 고스란히 복제되어 외부로 전송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덫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날 밤 강지훈은 이수연을 아무도 없는 빌딩의 옥상으로 데려갔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얼음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하고 진실했다. 나는 이런 감정에 익숙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어. 그의 서툰 고백에 이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의 야경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맹세와도 같았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봉인되었다. 바로 그 달콤한 순간 이수연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다. 허니팟 안에 심어둔 추적 장치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였다. 가짜 코드가 도난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열어 위치를 추적했다. 위성 지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최대 경쟁사인 헬리오스 테크의 본사 건물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덫이 발동했고 적은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서 벌어질 마지막 결전뿐이었다. 옥상에서의 평화는 끝났다. 있다. 전쟁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헬리오스 테크의 본사. 추적 장치가 찍어준 그 지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석의 배신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쟁사와 결탁한 거대한 음모의 일환임을 증명하는 확증이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는 이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닌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명운을 건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했다. 옥상에서의 짧은 평화가 끝나고 그들은 다시 그들만의 비밀 작전실로 돌아왔다. 작전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팽팽하고 날카로웠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계략을 분쇄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지막 결전을 위한 결정적인 한 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닌 완벽한 공격을 위한 계획이었다. 두 사람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었다.
강지훈은 현실 세계의 판을 짜는 설계자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불가능해 보였던 발표 순서 조정을 관철시켰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케르베로스 발표가 헬리오스 테크의 발표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도록 판을 바꾼 것이다. 또한 그는 법무팀에게는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IT 전문 기자들에게는 자신의 발표 직후에 있을 비공개 특별 시연회 초대장을 비밀리에 발송했다. 무대는 그렇게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수연은 디지털 세계의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허니팟에는 단순한 추적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가짜 코드 안에 논리폭탄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숨겨두었다고 밝혔다. 그것은 원격으로 격발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자폭 프로그램이었다. 만약 헬리오스테크가 훔쳐간 코드로 제품 시연을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신호를 보내면 프로그램 전체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며 붕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프로그램이 붕괴될 때 모든 스크린에 푸른색 에러 메시지 대신 붉은색 글씨로 단 한 문장이 떠오르도록 만들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자산입니다. 불법 복제가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에서 터뜨릴 그들의 명예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수치심의 폭탄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함을 넘어 무모해 보였지만 강지훈은 전적으로 그녀를 신뢰했다. 모든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그들이 짊어진 위험의 무게 또한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만에 하나 계획이 실패한다면 넥서스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오히려 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김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는 모든 내막을 알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무언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은 직감하고 있었다. 두 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요? 그의 우려 섞인 질문에 강지훈은 이수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나는 이 계획에 모든 것을 건 게 아니야. 나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건 거지. 그의 그 한마디는 이수연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완벽한 신뢰의 결정체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간 최민석은 헬리오스테크의 임원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완벽한 소스 코드를 손에 넣었고 강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강지훈이 몰락한 뒤 자신이 넥서스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여전히 이수연을 그저 운 좋은 인턴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 치명적인 오판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다. 이수연은 논리폭탄이 격발 직전까지 절대 탐지되지 않도록 코드를 수십 번이고 수정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발표문을 연습했다. 그의 발표는 이제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거대한 기업 드라마의 서막을 여는 배우의 독백이 되어야 했다. 그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만만한 CEO를 연기해야만 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그들은 컨퍼런스가 열리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잠시 서로의 손을 잡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강지훈이 먼저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의 말에 이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과 헬리오스테크의 거대한 로고가 나란히 걸린 현수막이 그들을 맞았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기술 업계의 거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세상의 눈에 그들은 유능한 CEO와 그의 총애를 받는 신예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이제 막 마지막 결전이 벌어질 전쟁터로 들어서는 두 명의 전사였다.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의 메인홀은 수천 명의 기대와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 하나의 무대로 집중되어 있었다. 무대 뒤 강지훈은 차가운 물 한 잔으로 마른 목을 축였다. 그의 겉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과도 같은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근처의 작은 서버실에 마련된 이수연의 비밀 지휘부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모니터 너머로 그녀의 굳은 결의에 찬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눈빛만으로 마지막 격려를 주고받았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리고 강지훈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그는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고 그의 논리는 청중을 압도했다. 그는 마침내 베일에 쌓여있던 케르베로스를 소개했다. 그는 케르베로스가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닌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 방패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설명했다. 그의 발표는 기술의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잠시 후에 벌어질 배신극의 무대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최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지훈이 케르베로스를 대단하게 포장할수록 잠시 후 헬리오스 테크가 그것을 가로챘을 때 강지훈이 입게 될 타격은 더욱 클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시연이 더 확실하겠지요. 케르베로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안전한지 지금 라이브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청중이 숨을 죽였다. 바로 그가 이수연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잠시 말을 멈추며 극적인 긴장감을 연출했다. 바로 그 순간 옆 컨벤션 홀에서 진행되던 헬리오스 테크의 발표 무대에서도 그들의 신제품 프로젝트 키메라가 공개되고 있었다. 그들이 훔쳐간 케르베로스의 복제품이었다. 이수연의 지휘부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논리폭탄의 격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신호였다. 헬리오스 테크가 라이브 시연을 시작한 것이다. 이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망설임 없이 실행 명령 키를 눌렀다. 다시 강지훈의 무대. 그는 자신의 시연을 시작하는 대신 예상 밖의 말을 던졌다. 하지만 제 시연에 앞서 옆 홀에 있는 헬리오스 테크에서 깜짝 발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라이브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의 말과 함께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은 헬리오스 테크의 발표장 라이브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청중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흥미로운 눈으로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 속에서 헬리오스 테크의 대표는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가 라이브 시연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최민석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잠시 동안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화면 속 프로그램이 갑자기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인터페이스 전체가 모자이크처럼 깨지며 붕괴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헬리오스 테크의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 전체가 섬뜩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하얀색 글씨로 단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자산입니다. 불법 복제가 감지되었습니다. 컨퍼런스 홀 전체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의 경악에 찬 함성이 홀을 가득 메웠다. 헬리오스 테크의 대표는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오직 강지훈만이 자신의 무대 위에서 완벽한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경악에 빠진 청중을 향해 돌아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안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케르베로스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객석에 앉은 최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헬리오스 조스테크는 아마도 제3자로부터 사기성 데이터를 제공받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제 회사 내부에 있던 한 명의 배신자로부터 말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홀 안의 모든 카메라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민석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리모컨을 다시 한번 클릭했다. 스크린에는 이제 최민석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떴다. 유출 경로가 그의 사무실 네트워크임을 증명하는 서버로그 헬리오스 테크와 연결된 유령 회사로부터 그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금융 기록까지. 그것은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집행되는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덫에 걸린 최민석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었다. 최민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고 헬리오스 테크의 발표는 역사상 최악의 총극으로 기록될 터였다. 강지훈은 무대 위에서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서 있었다. 그는 무대 뒤 이수연이 있을 지휘부 쪽을 향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지휘부 안에서 이수연은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모니터 속 그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들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컨퍼런스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세상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극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민석 부사장과 헬리오스 테크의 임원진은 산업 스파이 및 불법 공모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다. 강지훈이 설계하고 이수연이 실행한 허니팟 작전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고 넥서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부패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강지훈과 이수연은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들은 더 이상 대표와 연구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세상에 단둘뿐인 동지이자 연인이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을, 이수연은 자신의 재능을 믿어준 단 한 사람 곁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충만함을 느꼈다. 회사로 돌아온 날 그들은 영웅의 귀환과도 같은 환대를 받았다. 로비의 도열에 있던 직원들은 그들이 나타나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때 이수연을 무시하고 질투했던 수석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녀를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던 인턴이 아니었다. 회사를 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쓴 천재 개발자, 그 이름은 이수연이었다. 강지훈은 곧바로 전사적인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단상 위로 이수연을 불러 올렸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그녀를 위한 새로운 직책을 발표했다. 오늘부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 보안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 센터장으로 이수연 연구원을 임명합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승진이자 회사가 이제부터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극히 개인적이고 얼음 황제인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도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수연 센터장은 단순히 저의 훌륭한 동료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의 닫혔던 세상을 열어주고 저에게 신뢰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이수연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저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의 공개적인 고백에 직원들은 잠시 숨을 죽였다가 이내 그 어떤 때보다도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터뜨렸다. 강지훈의 얼음 성벽이 완벽하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수연은 수줍었지만 더없이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외곽 부지에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AI 연구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연구소의 강당에서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가 된 이수연 센터장이 젊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였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있던 소심한 인턴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지훈은 강당 맨 뒷자리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이끄는 강력한 CEO였지만 그의 주변을 맴돌던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연구소를 걸어 나왔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하게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벼려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와 존중의 결정체였다. 그들과 그리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